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왔다. 왔어요. 왔어. 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 박사. 사실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철학 박사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이분이 고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제를 고독으로 정했죠. 요건 사실입니다. 연애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요새 배가 나와요? 옛날에 괜찮았었는데. 고독해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항상 있어요. 왜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의 강연에는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높은가? 다른 강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철학 박사님이 하시는 다른 강연도. 왜 강신주 철학 박사를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은? 네? 자기 문제나 해결해요, 구독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왜 왔어? 여자예요. 여자가 많을까봐. 다음부터 오지 마.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방송을 만들면서 색다른 상담소라고 그게 6개월 만에 없어질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PD하고 이 방송은 첫날 6개월 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들을 다 구하지 못했어. 누구를 부를지. 그런데 어떤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번 만에 없어졌어요. 2번인가 한 번 만에. 그래서 땜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땜빵을 구해야 되는데, 정신과에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럼 철학 쪽으로 한번 해보자. 철학 박사. 그러다가 이제 서치를 하다가 걸린 거야. 책도 좀 내고. 그래서 원래는 고정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고, 철학 박사를 계속 돌려가면서 할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첫날, 방송을 하러 오셨는데, 첫날 방송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마 어떤 주부가, 남편을 두고 등산을 너무 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하고 전혀 다르게, 다행이다고. 응? 그 아줌마가 등산이라도 가서 다행이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고. 결혼생활 그때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이혼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류 세계에서, 그다지 큰 빛을 보진 못하나,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비주류이면서도 자기 영역에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선 그러니까 수컷인 거죠, 수컷. 응? 한마디로. 실제 수컷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 받은 느낌은 이 남자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PD한테 다음 2번째는 알아보지 말고 이 남자하고 계속해. 라고 결정된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은 좀 달라요. 그 PD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철학 박사님한테 기분 좋으라고. 어쨌든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맨 처음부터. 제가 보통 남자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그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아는데 왜 모든 강연에 80, 90%는 여자가 채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그것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남자, 철학 박사 말고, 이 남자의 매력은 무엇인가?
남자로서도 매력이 있어서 온 거죠. 남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는데 그저 책이 재밌었기 때문에 온 사람 손 들어봐요. 2명 정도 있네요. 차마 들지 못하는 사람은 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할 얘기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자, 그러면.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저희도. 네. 예. 아니, 뭐, 질문 답변 받고 그러셔야지, 계속. 예? 우리 좀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있는 건 어준 씨가 언제 들어오는지. 어준 씨 얼굴 보고 가겠다고 지금 남아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보고 사실 그 김원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봤는데 수염이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 받은 이미지가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세련되지 않은 거. 무슨 소리 제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세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련되지 않은 사람, 세련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직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참 신자유주의 1997년 이후서부터 그 이후에 인간 형태가 사실은 이제 어준 씨 같은 인간 형태가 많이 생겨야 우리 사회 독재라든가 자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안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좋았어요.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중생도 있다면 철학을 할 만하겠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무학의 통찰이라고 이제 어준 씨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는. 근데 저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막 책을 수십 권을 통해서 얻었었던 통찰들을 삶에서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어준 씨는 경험이죠. 딴지일보서부터 경험으로 올라왔고, 저는 인문학하고 철학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게 맞을 줄 만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어준 씨가 이렇게 너무 거칠어서 세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참. 제가 얼마나 세련됐는데. 잠깐.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우리 정봉주 그 비키니 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김보경인가 박보경 기자가 그 남루한 몸으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했었던.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 비상경보기 2번째인가 3번째 때 문맥을 모르는 게 보수적이다. 너희들은 문맥을 아느냐라는 글을 썼잖아요. 썼더니 악플이 엄청 온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바로.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느냐고. 몰라요, 난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플 같은 거는.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준 씨는 이렇게 찢어요. 그 지적 허위라는 거. 그래서 사실 어준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개 가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인 농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야. 진보 농객을 자처해요. 예를 들면은 진중권서부터 어준 씨 싫어한다고요. 난 그런 움직임이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들이 그 헤게모니를 져야 되는데 갑자기 학위도 없고 뭣도 없고 막 거친 얘기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어준 씨의 진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샘나서 정확하게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지식인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가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바쁘지 않으면 대변인 노릇을 해야 돼요. 막말해요 그냥. 자, 그럼 강신주 선생의 매력은 내가 대충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들었고요.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뭐였어요? 아니, 결론은? 구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몰입? 참 무책임하네.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몰입하라고? 사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몰입할 수 있다거나. 대마초? 대마초를 피면 몰입할 수 있다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 대마초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전인권 형님의 사례를 볼 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걸 끊고 나서 돌아왔더라고.
하지만 배는 남았더라고. 거대하게. 그런 주제였군요. 그걸 길게. 자, 이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려가고. 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준 씨한테 박수 좀 쳐주시고요. 예. 이건 뭐야? 그래, 내가 좋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자, 이 강신주 철학박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한테 건방지게 박수를 쳐주라고.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저는. 예.